안녕하세요. 오늘은 계룡건설 때문에 영상을 켜게 됐는데 어저께 이렇게 갑작스러운 음봉이 크게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4월 17일 날 기준으로 얘는 이제 마이너스 20% 정도 가격을 빼게 됐고 대주산업이랑 유라테크 모두 급락 구간에 음봉 캔들을 만들어내게 됐습니다. 이런 구간을 만들어내게 되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당황을 하게 됩니다. 시장을 계속 보던 분들뿐만 아니라 이 종목에서 이제 물렸던 분들이 굉장히 많이 당황을 하시면서 이 종목에 어떤 정책적으로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세력들이 이런 캔들을 도대체 왜 만들까를 생각을 해보시면은 오늘 내용에서 많은 내용을 가져가실 수가 있을 거예요. 먼저 분봉을 보시게 되면은 전날에 아침에 이렇게 갑자기 거래량이 들어오게 되면서 갈 것 같은 힌트들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전에 매수하셨던 분들이 조금 기대를 하게 되겠죠. 이제 문제는 이제 거기서 발생합니다. 갑작스럽게 여기에서 급락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고점 대비해서는 갑자기 마이너스 23%, 그리고 유라테크의 경우에는 거의 하한가까지 가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급락 구간을 만들어내게 됐어요. 제가 이때 검색을 좀 해봤는데 뭐 별다른 뉴스가 없었습니다. 뭐 세종시 이전을 안 한다는 것도 아니고 뭐 민주당에서 정책적인 부분을 뭐 수정하는 부분들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올 이유가 전혀 없었는데 이런 구간들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럼 이런 구간을 누가 만들었는가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종목에 따라서 이런 구간을 만들고 그냥 죽어가는 것도 있어요. 사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매매를 할 수 있는 기준이 없고 이후에 어떤 흐름들이 나오는 종목들이 있다면 그 종목은 이제 그제서야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4월 18일 날 이제 영상을 찍는 오늘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갑자기 상한가에 들어가게 돼요. 재밌는 거는 하락할 때는 이슈가 없었는데 올라갈 때는 또 이슈가 있습니다. 이재명 측에서 어떤 긍정적인 멘트를 보내왔죠. 그래서 이렇게 상한가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럼 이런 구간에서 어떤 생각들을 하셔야 되냐?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손절 물량이 발생을 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상한가에 들어가게 된다면 정말 많은 투자자들이 완전히 당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 날부터 많은 거래량이 터지면서 물량을 매수하려고 하겠죠. 일봉으로 보시면 항상 문제는 이런 데서 추격 매수하셨던 분들이 문제가 되고 이런 데서 눌림이라고 생각해 진입을 하셨다가 큰 흐름에서 손절 구간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후에 손절을 하게 됐을 때 올려버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결국에 개인 투자자가 수익을 볼 수 없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개인 투자자들이 몰려드는 테마주에서는 이러한 현상들이 굉장히 자주 발생을 합니다. 기대감을 갖고 남들이 다 매수하는 자리에서 매수를 들어가게 됐을 때는 항상 탈이 날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위험성이 항상 노출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근에 이제 이렇게 크게 상승을 가는 한덕수 테마주도 예전에는 굉장히 큰 하락을 만들어냈던 적이 있어요. 재작년 말의 흐름을 보시면 이때도 어떤 이슈가 있어서 이렇게 상승을 했겠죠. 그럼 종목이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습니다. 물론 이 종목은 거래가 많이 터지는 종목은 아니어서 그렇게 시장에서 이슈가 있었던 종목은 아니긴 한데 어쨌든 이런 구간에서 많이 투자자들이 달려들고 그 이후에 이렇게 급락을 가게 되면은 여기에서 매수했던 분들이 이런 구간에서 다시 손절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최근의 흐름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원동력이 뭐냐면 여기에서 이런 상승이 나오는 것도요. 여기에서부터 물량들을 쭉 끌어모았던 구간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자리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다시 보면은 동그라미에서는 사람들이 전부 매수를 하는 자리들이고 실제 세력들이 매집을 했던 자리들은 이러한 자리들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세력들은 이런 급락 자리들을 잘 활용해서 물량을 정리하려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실제로 여기에서 세력들이 물량을 받았다라는 거를 판단을 하고 매매를 할 때는 이미 주가가 크게 상승한 자리에서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종목이 상승을 가기 위해 준비하는 자리, 그러니까 시세의 초입 부분에서 매매를 할 때만 우리가 수익 구간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거래정지에 들어간 현대사료를 보시면요. 이전에는 얘가 카나리아 바이오라는 이름으로 주가를 올렸었는데 이렇게 23년도 3월쯤에 갑자기 하한가를 만들어내는 음봉이 발생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많은 기대감을 가졌고, 특히 이 구간을 돌파하면서 여기에서 추격 매수 들어왔던 분들이 정말 많았을 거예요. 거래량만 보셔도 4천억에 터지는 거래량들이 발생을 하고 돌파를 가니까 많이 매수를 하셨겠죠. 그 뒤에 이렇게 하한가로 무너지게 되면은 여기에서 따라 들어왔던 분들은 전부 다 손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이 종목은 악재까지 떠가면서 여기에서 하한가를 발생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많은 투자자들이 여기서 손절할 수밖에 없었고, 지금 분봉은 못 보지만 이때 거의 1분에 50억씩 터지면서 물량을 던져댔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간 이후에 그냥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사료에서는 이런 구간들의 물량을 받고 이후에 파동을 다시 준비를 하고, 여기서 보시면 굉장히 많은 거래량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이 음봉을 잡아먹는 캔들이 발생을 하죠. 그리고 하루 쉬었다가 이후에 진짜 슈팅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까지 해서 거래량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실제로 이런 구간들에서 손절 물량을 받아서 세력들은 유유히 이 구간의 개인 투자자들에게 물량을 넘기고 다시 떠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 이후에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일단 이러한 캔들에서 많은 물량들이 정리가 됐다면 개인 투자자분들은 절대로 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이후에 눌림을 잡아서 단기적인 반등은 먹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 물리게 됐을 때는 영원히 탈출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지금 흐름을 보셔도 그때 고점에서 매수하셨던 분들은 영원히 본전이 오지 않겠죠? 이후에 상패가 된단 말이에요. 절대로 본전 구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세력들은 여기서 물량을 모두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급락 구간이 발생을 했을 때는 이 급락 구간이 왜 만들어졌는가를 확인을 하고 이후에 이런 급락 구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보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애경케미칼을 보시면 이 비슷한 시기에 이 종목의 경우에도 갑작스럽게 음봉이 발생을 하게 돼요. 이때도 거의 하한가급의 음봉이 발생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투자자분들이 당황을 하셨을 거예요. 자, 이 종목의 경우에도 이런 하한가 캔들이 발생하기 이전에도 굉장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구간을 돌파하는 캔들에서 거래량이 터지게 되고 많이 이렇게 따라 들어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개인들은 여기에 많이 몰려 있을 텐데, 재밌는 거는 그 다음 3일 동안 단기 과열에 걸립니다. 단기 과열에 걸리면 이 종목이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단기 과열에 풀리는 다음 날에 추격 매수 들어오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날에 시가 갭이 뜨고 단기 과열이 풀렸는데 가는 척을 하다가, 여기서 윗꼬리가 달렸죠. 가는 척을 하다가 이 구간을 건드려주고 그냥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럼 이렇게 무너진 흐름에서 가장 당황하는 사람들은 이 종목을 매수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라 여기에서 추격해서 매수한 사람들, 가장 최악은 시가를 띄우게 됐을 때 따라 들어왔던 사람들이 하락을 했을 때 정말 많이 당황을 하겠죠. 그럼 이런 구간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사람들은 물량을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런 캔들을 만들고 그냥 죽어버리는 캔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시공테크의 예시를 보셔도 그냥 내려가는 경우에는 몇 년을 고생할 수도 있게 돼요. 그 뒤에 애경케미칼의 흐름을 보시면 여기서 갑자기 상한가가 발생을 하고 이후에 눌렸다가 이 구간을 돌파하는 캔들, 그리고 조금 더 가서는 더 많은 상승 구간, 이런 구간까지 만들어내게 되면서 결국에 이런 음봉에서의 에너지를 힘을 삼아 이후에 계속 주가를 올리게 되는 원동력으로 이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음봉이 발생했을 때 무조건 내가 매수를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이러한 캔들이 발생을 하고 이후에 이런 구간을 돌파하기 위해 준비하는 자리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거기에서 힌트들을 많이 얻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용을 정리해드리면, 사람들이 많이 손절할 것 같은, 그러니까 급락 같은 자리들을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매매를 하다가 발견을 하시게 됐을 때 그냥 이 종목이 완전히 이제 끝나버렸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기보다는요, 사람들은 여기에서 많이 손절을 했겠구나 라고 거꾸로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물론 그 이후에 매매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공략법이 필요하겠지만, 일단은 내가 개인 투자자와 반대로 생각을 할 수 있는 습관을 가지게 된다면 거기에서 매매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발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급락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 내일은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